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텐데 제가 아까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좀 쉬면서 블록볼리오를 전 이제 누워가지고 모바일로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간간히 보면은 요즘에 이제 사토시 마켓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USDT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멈추지 않았고 안 올라갔던 거로 또 재편돼서 또 올라가게 만들고 지금 저항선에 걸쳐 있는 코인들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마 저항선을 전반적으로 다 돌파하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차티스트의 관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걱정하실 만큼의 시장 충격은 안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트레이딩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가상자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가상자산에 관한 어떤 그 채널인데 왜 인도하고 러시아 얘기, 중국 얘기를 자꾸 하고 미국 달러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할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진짜 단순하신 분들은 그냥 시세가 올라가면 나는 그걸 사야 돼. 이게 코인 생태계가 왜 생성됐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뉴스가 무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것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충격이 가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뉴스를 제가 찝어서 서머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 분쟁 전 가격에서 배럴당 35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인도에 석유를 제공할 거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인도한테.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량을 늘리면 너네 가만히 안 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유럽과 미국 전역의 바이어들이 공급을 기피함에 따라 러시아 배럴은 더 많은 양의 아시아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주요 구매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있냐?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마 궁금하신 얘기도 있을 텐데 SPFS에 관한 언급이 나오네요. 러시아는 또한 러시아의 메시징 시스템 SPFS를 사용하여 루피 루블 표시 지불을 제공하여 인도의 무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근데 목요일 이틀간의 방문을 위해 인도를 방문할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화되는 게 목요일이다. 이 목요일이라는 게 오늘을 얘기하는 건지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매칭을 시켜서 퍼즐을 맞춰보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PFS 그리고 CIPS 그리고 스위프트는 여기서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배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하나 인도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더 부드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동맹국은 이웃나라의 침략에 대해 모스크바를 고립시키고 처벌하려고 노력합니다. 인도는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공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자, 스탠스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나 지하전을 어, 구애를 안 받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과연 쿼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분명히 그 방향성이 나올 거고 대만에 대한 스탠스도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 국제통화기금이 인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상자산 이거를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포함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IMF에서 인도 정부 당국에 경고를 했어요. 예전에 베네수엘라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랬었죠.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 SDR 세계 기축통화 5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자, 왜 지속적으로 IMF는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반대를 할까요? 역설적으로.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달러부터 해가지고 위엔화가 됐건 엔화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크랙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는 걸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BTC는 IMF 통화 바스켓의 6번째 자리에 준비 통화로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은 인도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향후 6개월간의 협의 문서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이거를 또 협의를 한대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게 제도권 수용이 완전히 프레임워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뭐 어떤 그 측면도 되게 장투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제도권 수용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직까지 XRP에 관한 결론도 안 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는 평행 이론이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즐겨보는 차티스가 급작스럽게 이 차트를 올렸더라고. 1시간 전 정도에 이 차트를 올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약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약세 흐름으로 가는데 얼마만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45,500달러. 그래서 지금 47,200달러이기 때문에 1,700달러에서 1,5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견해를 어필한 거는 그냥 전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금 시장 진입을 못해서 100%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타이밍이 조만간 며칠 상간에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잠을 못 주무시고라도 뭐 할만하다, 스윙의 매매로 할만하다라고 하시면 뭐 접근해 보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난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장투할 거다, 그러면 그냥 지금과 같이 그냥 임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약간의 미언정의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V자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강력하게 52,0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금방 나올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메인넷 런칭이 7월 4일 날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테스트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7월 4일 날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왜 7월 4일이라는 거죠? 왜 7월 4일일까요?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자, 저는 XRP 소송하고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때를 뭐 인내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지금 뭐 다른 코인들 막 갈 때 혹여나 내 코인은 뭐 갑자기 XRP가 급등하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하긴 하겠죠. 근데 급작스럽게 XRP만 몇천 원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시장 순리대로 그냥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매매를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전 세계 중앙은행 뭐 IMF 통화 바스켓에서 지금 뭐 인도나 전에는 베네수엘라한테 경고를 했었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마주한 어떤 이런 문제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떠나는 이주열 총재가 성장을 지키면서 물가 잡는 묘책이 필요하다. 자, 이게 참 어려움이라는 거죠. 성장은 지켜야 되는데, 자, 물가는 잡는다. 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영상에서 반복해서 계속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만 잡을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꺾으면 성장 기조도 GDP, GNP도 같이 꺾이기 때문에 이게 참 난제라는 거죠.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현재 어쨌든 이주열 뭐 총재님께서는 떠나시네요.
자, 이거를 해결 못 하시니까 떠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기가 다 돼서 떠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롬 파월 연준 은행 총재도 똑같은 입장이다. 예, ECB도 마찬가지고 뱅크 오브 재팬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디어에.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봐야 된다. 중앙은행은 뭐 역할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 국면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CBDC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통화량 조절로는 인플레이션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시면 오전에 제가 아마 올려드린 어떤 그런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42.28이었을 거예요. 근데 0.1%가 감소해서 42.18%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마켓이 성장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BTC가 폭락하는 것 같지만 이런 에너지가 현재 알트코인 쪽으로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기점이 42%가 될 거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찰리님, 제가 찰리님의 영상을 시청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트럭 운전기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2년 전에 코인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적게 투자했었고, 또한 그 적게 투자한 것에 1회 1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찰리님께서 공부해라는 말씀에 공부를 하면서 코인에 대한 생태계와 왜 4차 산업에 코인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과 달러 패권에 찰리님만큼 아니지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저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적금을 넣는다 생각하고 일정 부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후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선생님이 글 쓰신 거를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드린 이유는 지금 트럭 운전한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트럭 운전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쿠팡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배달통에서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의 미래,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의 어떤 뭐 기획재정실이나 어떤 뭐 특정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미래도 어떤지 그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드 칼라니까, 나는 연봉 엄청나게 엄청나게 고액 연봉을 받고 좋은 자리에서 일하니까, 이런 게 다 무의미한 시대가 점진적으로 오고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인을 누구보다 몇 개 더 가졌다, 어떤 사람은 지금 코인에 투자한다, 그래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아무도 이거를 뭐 기준을 잡아서 누구는 위험하고 누구는 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이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상을 벌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나 지금 코인 투자해서 은행 잔고에, 계좌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계좌에 몇 천만 원 없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 같지도 않다라고 보시겠지만,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미래 사회는, 통제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진짜 0.1%, 0.3% 엘리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등비등한 어떤 그런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가뭄도 지금보다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자율주행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드론이 예를 들어서 화물을 운송한다거나 음식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진짜 현명하게 늦지 않게 잘 준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힘을 끝까지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물려 있으니까 이건 그냥 숫자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뭐 2016년 15년에 비트코인 몇십만 원 할 때 거기다가 의미 부여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미 부여한 사람은 중간에 다 팔아버렸어요. 비트코인 100만 원에 110만 원에. 예, 이더리움도 2만 5천 원에 5만 원에 팔고 떠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영상을 마치면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댓글 이렇게 좋은 댓글 적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